타인의 해석. 당신이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글로벌 베스트셀러 아웃라이어의 저자. 세계적인 경영사상가 말콤 글래드웰의 6년 만의 신작. 타인을 이해하는 법에 대한 가장 강력한 조언. 티핑포인트 블링크 아웃라이어, 다윗과 골리앗 등 발표한 책을 모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린 최고의 경영 저술가 말콤 글래드웰이 신작 타인의 해석. 원제 터킹 투 스트레인저스를 들고 귀환했다. 출간 즉시 뉴욕타임스, 선데이타임스, 그리고 아마존 논픽션 분야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블룸버그 파이낸셜 타임스, 시카고 트리뷴 각각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다. 전작을 뛰어넘는 또 한 권의 역작 탄생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말콤 글래드웰은 천재적인 글쓰기와 독보적인 통찰력으로 세계적인 경영사상가로 평가받는다. 이번에도 그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6년 만에 신작 타인의 해석은 공통점이 없는 사례들을 하나의 논점으로 꿰뚫는 예리한 시선, 학문이 경계를 넘나들며 반전을 거듭하는 지적 유희, 호기심을 자극하는 능수능란한 글쓰기, 신화를 뒤집는 파격적인 결론으로 독자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사한다. 이번 주제는 소통과 이해다. 왜 우리는 타인을 파악하는 데 서투른가? 경찰은 무고한 사람을 체포하고 판사는 죄 지은 사람을 석방한다. 믿었던 외교관은 타국의 기밀을 팔고 총망받던 펀드 매니저는 투자자에게 사기를 친다. 눈앞에 단서를 놓쳐서 피해가 커진 범죄부터 피의자가 뒤바뀐 판결, 죽음을 부른 일상적인 교통단속까지 말콤 글래드웰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안다고 착각해서 비극에 빠진 여러 사례를 보여준다. 이런 사례를 통해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저지르는 오류를 조목조목 짚은 다음 그 이유를 인간 본성과 사회 통념에서 찾아내고 타인의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당신이 만나는 타인을 이해하는 법에 대한 이보다 더 강력한 조언은 없을 것이다. 교통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자살한 샌드라 블랜드 사건. 타인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와 갈등에 대한 보고서. 말콤 글래드웰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다. 사건은 백인 남자 경찰관이 샌드라 블랜드라는 흑인 여자 운전자의 차를 멈춰 세우면서 시작된다. 차선 변경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담뱃불을 붙였다. 감정이 고조되고 입씨름은 거북할 만큼 장시간 이어진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경찰차 계기판 위에 설치된 비디오 카메라에 녹화됐는데 유튜브 영상은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경찰관이 샌드라 블랜드를 차 밖으로 끌어내는 장면에서 끝난다. 그로부터 사흘 뒤 샌드라 블랜드는 유치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비극의 시작은 낯선 이와 이야기하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낯선 이와의 대화가 틀어지면서였다. 이처럼 최악의 결과는 아니더라도 타인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와 갈등의 사례는 무수하다. 우리는 매일같이 타인과 만나고 그를 판단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전문 설계사와 상담한 후에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면접을 치러서 직원을 뽑는다. 그 펀드는 고수익을 냈는가? 면접 점수가 높았던 구직자가 더 능력 있는 팀원이었는가? 이 질문들의 하나라도 아니요라고 답한다면 당신도 타인을 파악하는 데 서툰 사람이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왜 우리는 타인을 파악하는 데 서투른가? 타인을 오해하는 세 가지. 첫째, 타인이 정직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진실 기본값 이론. 대학 풋볼팀의 코치가 소아성애자로 밝혀지는데 첫 제보 이후 판결까지 16년이 걸린 사건이 있다. 미국 CIA에서 쿠바를 위해 일해온 스파이의 정체가 탄로나는데도 10수년이 걸렸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동료들이 적극적으로 그들을 두둔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그 이유를 인간의 본성에서 찾는다. 진실을 말하는 일을 잘 알아보고 거짓말을 하는 일을 몰라본다는 것이다. 우리는 진실을 기본값으로 갖고 있다. 이 가정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계기가 필요한데 그 계기의 문턱은 높다. 그래서 결정적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믿을 수 없을 때까지 믿는다. 부주의에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인간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타인의 태도와 내면이 일치한다고 착각한다. 투명성 관념 맹신. 피의자를 만난 판사와 범죄 기록만 가진 인공지능 중에 누가 더 보석 결정을 잘할까?
히틀러를 만난 영국 총리 체인벌린과 히틀러의 책만 읽은 후임 총리 처칠 중에 누가 히틀러를 제대로 파악했을까? 판사는 피의자가 반성하는 것 같았으며 체인벌린은 히틀러가 평화를 사랑하는 것 같다고 이유를 댔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는가? 판사는 기계와의 대결에서 참패했고 히틀러는 전쟁을 일으켰다. 아무 증거가 없는데도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살인자로 몰린 아만다 녹스의 사례도 있다. 사람의 태도와 내면이 일치한다고 착각하는 투명성에 대한 우리의 맹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자가 인용하는 심리학 실험에 의하면 환한 얼굴을 행복함으로 인지하는 부족들도 있다. 그리고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반드시 눈물일 필요는 없다. 타인은 투명하지 않다. 셋째, 행동과 결합하는 맥락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결합성 무시. 퓰리처상 수상 후보로 거론되며 명성을 쌓아가던 시인 실비아 플라스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자살 고위험군 기준에 들어맞았다. 전에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고 우울증 환자였으며 결손가정 출신인데다 남편에게 버림받았다. 그가 오븐을 이용해 자살할 수 없었다면 과연 다른 방식을 시도했을까? 우리는 우울증이 심한 사람이 자살을 한다고 생각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도시가스가 천연가스로 전환되고 금문교에 자살 방지 구조물이 설치되자 전체 자살 건수가 줄어들었다. 이 통계는 우울한 사람이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하기 쉬운 환경에 놓인 사람이 자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저자는 캔자스시티에 실패한 범죄 소탕 작전을 예로 들며 범죄가 잘 발생하는 때와 장소가 있다고 말한다. 특정한 행동은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이다. 어떻게 타인의 진실에 다가갈 것인가? 당신이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알아야 할 것.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전략을 철회할 것인가? 답이 그렇게 간단하다면 오해와 갈등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말콤 글래드웰은 우리가 선택했던 전략 모두가 틀렸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관점과 배경을 이해하고 자신과 다른 타인에게 말을 거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낯선 사람이 아는 사람이 되기까지 대가나 희생을 치르지 않을 수는 없다. 그리고 진실을 기본값으로 놓는 이들을 비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에 관해 진실하다고 믿는 최선의 가정은 현대 사회를 만들어낸 속성이다. 타인을 신뢰하는 우리의 본성은 때때로 비극을 만든다. 하지만 그 대안으로 신뢰를 포기하는 것은 더 나쁘다. 모든 코치가 소아성애자라고 가정되면 어떤 부모도 아이가 집 밖을 나가게 하지 않을 것이며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아무도 코치를 맡겠다고 자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결정이 아무리 끔찍한 위험을 수반하더라도 진실을 기본값으로 놓는다. 그러지 않으면 사회가 굴러가지 않는다. 무엇보다 낯선 일을 해독하는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몇 가지 단서를 설렁설렁 훑어보고는 다른 사람의 심중을 쉽게 들여다볼 수 있다고 여긴다. 낯선 일을 판단하는 기회를 덥석 잡아버린다. 물론 우리 자신한테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 자신은 미묘하고 복잡하며 불가해하니까. 하지만 낯선 사람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알아야 할 단 하나의 진실은 이것이다. 낯선 사람은 쉽게 알 수 없다.